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MBC는 5개 신문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강원 선거구 여론조사 보도를 이어갑니다. 먼저 춘천 북부와 접경 지역이 합쳐진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선거구입니다. 한교 후보가 전성 후보를 18%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3파전으로 확정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 전성 32%, 국민의힘 한기호 50%, 무소속 이호범 2%로 나타났습니다. 한기호 후보와 전성 후보의 격차는 1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에서 한기호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0%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에서는 한기호 후보와 전성 후보의 격차가 7%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지만 나머지 화천과 양구, 철원에서는 한기호 후보가 전성 후보를 모두 앞섰습니다. 특히 한기호 후보의 고향인 철원에서는 두 후보의 격차가 35%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화이트 칼라에서만 전성 후보가 한기호 후보를 앞섰을 뿐 나머지 농업과 자영업, 블루칼라와 가정주부, 학생에서는 한기호 후보가 전성 후보를 모두 앞섰습니다. 22대 총선 인식에서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54%,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39%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에서는 야당 심판론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연합 19%, 국민의미래 39%, 조국혁신당 13% 순이었습니다.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는 5%를 넘지 못했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4%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다음은 원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한섭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구성 기자입니다. 원주시 을 후보 지지도는 오차 범위 안 접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47%, 국민의힘 김한섭 40%로 격차는 7%포인트였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9%,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3%로 부동층 표심에서 당락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송기현 후보가 30% 넘게 적합도에서 우위를 보였던 지난해 말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부동층 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김한섭 후보 쪽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송 후보 48%, 김 후보 44%로 두 후보 간 격차가 4%포인트로 더 줄어듭니다. 지지 후보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하겠다 88%,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 12%였습니다. 투표 의향과 관련해선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80%를 비롯한 응답자 96%가 투표하겠다고 답해 후보별 지지층이 결집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미래 34%, 조국혁신당 20%, 더불어민주연합 17%,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2%, 녹색정의당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모두 46%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이어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허필용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필용 33%, 국민의힘 유상범 56% 지지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 범위 바뀝니다. 유상범 후보는 횡성 영월 평창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허 후보가 군수를 지낸 홍천에서는 격차가 가장 적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는 접전, 3, 4, 50대는 허필용 후보의 지지가 높았고 60, 70대에서는 유상범 후보의 지지가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만 허피롱 후보를, 농업과 임업, 자영업, 가정주부, 학생, 블루칼라는 유상범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진보 성향 유권자는 허피롱 후보를, 보수 성향 유권자는 유상범 후보를 더 지지했는데 중도 표심은 접전이었고 정치 성향을 잘 모르거나 무응답한 유권자는 유상범 후보를 더 많이 선택했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미래 46%,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각각 15%,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각 2%, 녹색정의당 1%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52%, 더불어민주당 27%로 여당 지지세가 강했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을 넘었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8%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맞대결이 성사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입니다. 이양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지만 부동층이 많고 연령대 표심도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여당 현역 의원과 야당 새 얼굴이 맞대결하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유권자 500명에게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가 38%, 현역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는 4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9%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뀌지만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10%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와 40에서 49세에서 김도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고 60대와 70대 이상은 이양수 후보에게 굳건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반면 30대와 50대는 두 후보의 격차가 3%포인트, 7%포인트로 크지 않았습니다. 4개 시군 권역별 후보 지지도는 이양수 후보가 모두 앞섰습니다. 고성군에서 이양수 후보 54%, 김도균 후보 34%로 지지도 격차가 컸고 인제군에서 김도균 후보 38%, 이양수 후보 40%로 격차가 적었습니다. 지지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86%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고 13%는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미래 41%, 조국혁신당 17%, 더불어민주연합 15%,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2%, 녹색정의당 1%였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6%,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각각 1%였고 지지정당 없다도 10%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강원권 MBC 3사와 KBS, G1,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등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강원권 MBC 3사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가 지난해 4월 군사시설 통제구역인 마차진 사격장에 무단 출입해 불법 사진 촬영을 하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당시 토론회와 거리 행진은 정상적인 집회 신고 후 경찰 입회하에 민간인 출입 가능 지역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이 후보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강릉 경포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나 관광지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산불의 책임을 밝혀낼 수사는 큰 진척을 내지 않아 이재민들이 애태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11일 강릉 경포호 주변 마을 소나무가 빼곡한 야산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입니다. 양간 지풍을 타고 빠르게 번진 불로 500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전히 조립식 임시주택에 사는 이재민은 270명 안팎입니다. 구호 성금 등을 받은 것으로는 집을 다시 짓기에 많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화재 났을 때 이제 탄거 조금 하고 해도 그래도 돈을 터무니없이 모자라니. 이재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산불 책임을 밝히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이곳 최초 발화 지점에 있는 전력 설비 주변의 나무 관리입니다. 당시 산불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쳐 발생했습니다. 강릉시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한정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선 주변 나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전기사업법 등을 잘 지켰는지 조사한 겁니다. 그러나 10달 동안 업무상 과실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릉시는 검찰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수사를 이어갈지 아니면 종결할지 판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정 과실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검찰 지휘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편 산불 이재민들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곧 제기할 계획입니다. 1차 소송단 35명 품목들 다 정리됐고요. 피해 주민들 모여갖고 소장 제출하려고요. 지난해 강릉 산불로 주택을 포함한 건물 260여 동과 농축산시설 50여 곳이 불에 타 수백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아직 책임자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탓에 산불 이재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차, 그런데 기대만큼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곳곳에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이 차량의 절반이나 주고 있는데도 인기가 시들합니다. 왜 그런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삼천동에 새로 짓고 있는 수소 충전소입니다. 수소가 담기는 저장소도 들어왔고 시설도 대부분 갖춰졌습니다. 다음 달엔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됩니다. 춘천 삼천동과 학곡리, 원주까지 3곳의 충전소가 새로 들어서면서 강원도 내 수소 충전소는 올해 15곳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충전소는 늘고 있지만 수소차 인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충전소가 늘었다지만 일반 주유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소 전기 승용차의 차종이 5년째 넥소 하나뿐인 것도 걸림돌입니다. 수소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충전 대란도 걱정입니다. 그 넥소를 메인으로 하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넥소를 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차를 좀 같이 병행해서 끌어야 되는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들이 구매를 망설이다 보니 보조금도 남아돌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수소차를 사면 차 가격의 절반인 3,4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줍니다. 지난해 모두 101대를 지원하려 했는데 37대를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봐도 2021년 960대가 팔렸던 수소차는 2022년 845대로 줄었고 지난해 판매량도 286대에 그쳤습니다. 이 공급처가 좀 다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처럼 그렇게 대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지는 않거든요. 환경을 위해 수소 전기차가 등장한 지 올해로 6년째. 최대 3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까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입지를 굳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 내 재외 유권자는 2,650명으로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다음 달 1일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재외투표를 신청했지만 귀국이 예정보다 빨라져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뒤 4월 10일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에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 의사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강원도 공보이 가운데 25% 이상이 수도권과 강원도 대형병원으로 파견됐습니다. 이달 초부터 그제까지 파견된 공보이는 총 34명으로 전문의는 12명, 일반인은 22명입니다. 공보이 20명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서울과 수도권 소재 상급 병원으로 14명은 강원도 소재 병원으로 파견됐고 다음 달 공보이 50여 명이 전역을 앞두고 있어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은 커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전원회의를 열고 알펜시아 자산 매각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건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원 1심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혐의가 입증되면 피신고인에게 경고, 시정 권고, 명령, 고발, 과징금 징수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번 전원회의에 신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진술하고 엄벌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수욕장 방문객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강원도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부산대 방사능 분석센터에서 세슘 134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해수욕장 성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1회, 비성수기에는 격주 2회 검사해 도청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합니다. 강원도는 이달 경포와 속초 해수욕장에서 채수 검사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57회 단종 문화제가 다음 달 26일부터 4일 동안 영월 장릉과 동강 둔치 등 영월읍 일대에서 열립니다. 대표 행사인 단종의 국장 재연을 비롯해 단종 재향, 정순 왕후 선발대회가 예년과 같이 열리고 단종의 옷자락을 따라를 주제로 한 갓댕기, 골룡포 만들기와 유배기를 배경으로 한 전통체험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족 단위 행사인 역사 퀴즈쇼와 깨미 마블과 도무형 문화재인 칠죽 다리기도 펼쳐집니다. 단종과 정순 왕후 관련 6개 지역은 주민 참여형 퍼레이드로 벌입니다. 쏘사라 단오를 주제로 열리는 2024 강릉 단오제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강릉 단오제위원회는 올해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의 기운이 쏘사라, 희망이 쏘사라, 강릉 단오제 위상이 쏘사라 이 3가지의 뜻을 담아 쏘사라 단오를 올해 축제 주제로 정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의미를 담은 행사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2024 강릉 단오제는 5월 12일 신주 빗길을 시작으로 지정문화재 행사에 막이 오르고 본 행사는 6월 6일부터 13일까지 강릉 남대천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조달청은 춘천시 중앙로 3가와 우두동 등 강원도 2개 필지를 비롯해 전국에 소유자 없는 부동산 352필지, 23만 8천 제곱미터를 국유화하기 위해 어제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관보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이번에 공고된 땅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입니다. 공고기간 안에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소와 염소 28만 9천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시군 공수의사 등 전문 인력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합니다.
1차 접종 완료 4주가 지나면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해서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하인 농가에는 추가 접종과 재검사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포함시킬 교육특례 11건을 선정했습니다.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초중교육과정 통합학교 운영 등 신규 과제 4건과 교사 정원 증원, 국제학교 설립 등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지난 2차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7건이 담겼습니다. 도교육청은 강원도와 함께 특례 최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동해안 중심의 수산물 산업과 콜드체인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최근 대한태평양 어업인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동해안을 통한 수산물의 수입과 안전한 냉동 보관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연간 1만 톤가량의 수산물 수입 물량을 취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태평양 어업인협회는 다음 달부터 석 달간 매달 3천 톤의 냉동 명태를 동해안을 통해 수입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